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못해서 시황은 어제 거, 오늘 거 이렇게 같이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 코스닥도 어제 같이 상승했다가 오늘은 조정이 받았는데 일단은 양봉 도지로 만들면서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도 널뛰기 장세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3, 4%씩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당연히 지금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닥 차트는 제가 방송하면서 정말 여러 번 설명을 좀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코스닥의 이 추세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여기다라고 항상 이때 전부터 뭐 미국이란 리스크 터졌을 때도 그랬고 코로나가 처음 좀 발병돼서 폭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화 받느라고 좀 까먹었네요. 아무튼 미국 이란 때도 폭락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포인트를 깨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제가 시황 설명하면서 어필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시장을 이해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과 이 뭐 시장을 모르면서 매매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포인트가 있죠.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폭락장 때의 저점 구간이었고요. 시장은 여기를 다시 한번 깼습니다.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615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을 그어놨고 얘가 깨고 나서 여기서 한번 부딪히죠.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돌파를 한번 해요. 여기서 지지를 받죠. 그리고 돌립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받죠. 한번, 그러니까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지지. 그러고 나서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뭐 이제 이평선은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취향에 맞게 보시는데 저는 122평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자기 매매 리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2년간의 지독한 하락 추세를 돌리는 어떤 그 하나의 상승마디가 나온 거죠. 이번 폭락이 있기 전까지만으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지리한 하락 구간을 돌려놓는 상승마디가 한번 나왔는데 이대로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 번 또 꺾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추세를 돌려놓는 상승마디가 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원체 저는 어떤 이 시장 메이저들의 의지를 좀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좀 간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던 거고, 이 말씀도 방송하면서 여러 번 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우리 증시도 4,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 어떤 악재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좀 준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언급도 많이 드렸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 한번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래도 이거 여기는 못 깹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잘 예측이 맞아 들어가서 전고점까지 다시 갔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팬데믹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지금 뭐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죠. 어떤 중국과 주변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다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폭락이 좀 나오게 됐고요. 제가 생각하는 추세의 마지노선은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날은 살짝 한번 깼어요. 하지만 그 다음 6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의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저도 여기서 깰 때 뭐 계좌에 리스크 관리를 좀 했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지지 포인트를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N자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날까지도 저는 아직 모르겠다. 왜냐면은 얘를 오늘 지수 설명이 좀 기네요. 다른 거 설명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가격 레벨이 하나 있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가격 레벨이 하나 생긴 건데 얘가 이 구간 위로 점프를 좀 해줘야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어떤 저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려버렸다면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날 이 봉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어요. 의지를 본 거죠.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지 않고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일단은 좀 나쁘지 않다. 요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근데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지 저점을 깰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찌됐건 왜 우리가 개인의 신용잔고가 떨어져야만이 다시 증신 올라가고 한다는 게 결국 이제 개미털기인데, 종목으로 보나 뭐 지수로 보나 시장으로 보나 개미털기인데, 개미를 터는 방법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공포감을 줘서 개미를 이제 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줘서 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기간으로 터는 방법이 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지치게 만들어서 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이 만약에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라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껴서 터는 구간이라고 보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시장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 좀 마무리하고 종목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최근 증시는 계속해서 널뛰기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면 당연히 수급 종목들이나 뭐 일반적인 종목들이 오르고요. 지수가 내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날뛰고, 지금 이 상황으로 하루하루 계속 널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주들 조정받으면 조정받을 때 사고, 사서 지수가 오늘같이 내리면 얘네들이 날뛰니까 반등 때 팔고, 또 지수가 조정받으면은 또 뭐 일반적인 그냥 코로나주가 아닌 수급 종목들 사서 오를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잘 타면, 잘 타야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시장인데, 엇박자 타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시장이죠. 거기다가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도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당연히 좀 움직였고요. 오늘은 뭐 이제 일단 시젠은 제가 한번 언급 드렸던 종목이죠. 시젠은 제가 한 이날서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네요. 이날인가. 지금 한 4년간의 저항대 구간이 이렇게 4만원대가 있어요. 4만500원, 8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 봉이 좀 와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요날 이렇게 와 있었는데, 다음날 공매도 과열이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밀려버려요. 근데 뭐 이제 가까이서 보면 뭔가 좀 추세가 깨진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사실은 요렇게 하나의 레벨을 요렇게 요 봉 길이 안에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뛰어넘으면서 한번 레벨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올랐다가 이 레벨업이 된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가격이 왔다고 해서 얘를 뭐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가 있었겠죠. 살짝 깨긴 했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 매매하면서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다가 좀 못 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사서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수익을 내고 투매가 나올 때 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 더 만들면 들어가 보면 괜찮겠다 했는데 얘가 어제 시간에서 상을 가버렸죠. 그래서 저도 좀 바라보고만 있었고 오늘 이제 상따를 했어요. 저도 시젠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일단 재료 좋고 종목 좋고 공매도가 좀 많은 게 흠이긴 하지만 이 몇 년간의 고점 구간을 뛰어넘는 상한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한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젠이 이제 진단 키트로 가니까 지금 따라서 움직이는 게 미코도 좀 따라 움직였고 시간에도 나쁘지 않네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까지는 얘네 둘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도주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였었죠. 웰크론도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날이었던가 얘는 아마 세 번째 파동을 준비를 할 건데 아마 이렇게 가든지 뭐 쌍바닥 그리고 이렇게 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든지 그렇게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다만 얘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는 무조건 코로나의 어떤 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다라고 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 결국은 세 번째 파동을 그리러 가죠. 그러면서 오늘 살짝 그렸는데 아무튼 이번 이제 코로나 테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불매운동 테마나 남북경협 테마나 뭐 미세먼지 유니크라고 할 뻔했네요. 수소차 같은 이런 정말 힘도 좋고 기간도 긴 테마들이 출현을 하면 이 테마의 대장 종목들은 웬만하면 파동을 세 번까지는 그립니다. 웰크론도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얘가 뭐 전고점까지 간다 안 간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정말 높은 확률로 대장은 이런 식으로 3파를 그려내고 정말 센 종목은 쌍봉까지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3파까지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이런 모습을 좀 전형적으로 그리는데 웰크론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뭐 KM도 오늘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좋을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이 좋게 어제였죠. 어제는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스테믹스나 뭐 고려제약 2등주였고 뭐 중해제약 3등주로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좀 쉬는 모습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더 감소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거래가 살짝 이 정도면은 좀 터지긴 터졌어요. 물론 얘가 이렇게까지 터졌으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고요. 1일차 음봉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진 건 아니라서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주고 시세가 마무리 된다고 가정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주고 아마 죽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이대로 양음양 형태로 다시 한번 시세를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죽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혹시 음봉 하나 더 떨어지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2일차 이거 혹시 음봉이 떨어지면 지금 시간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4,000원 가격대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켜주고
이렇게 좀 꼬리 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쳐주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개파락 후에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치료제 관련제 쪽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크로제는 갑자기 왜 이러죠? 시간에서 얘도 뭐 5일선 딱 지지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뭐 힘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항체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양도 오늘 뭐 살짝 같이 얘도 마스크 관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죽는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소독제 관련주 쪽에서 어디 갔죠? 한국알콜도 차트는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종목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마 어떤 그 수렴의 끝에서 방향성이 위로 잡히면 한번 아까 웰크론처럼 한번 뽑아줄 수도 있고요. 이 가격대를 넘기지 못하면 아마 또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넘겼으면 좋았다고 저는 봤는데 얘가 장중에 이 매물대를 못 넘기더라고요. 얘는 다음주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줘야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예를 들어 음봉 만들면 좀 지쳐가는 흐름이 되겠죠. 아무튼 한국알콜도 제가 좀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얘네들 코로나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섹터별로 좀 나눠 놓고 잘 이쁘게 조정받은 애들 있으면 사서 좀 반등 순환매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날 너무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다가는 오히려 좀 손실 나기가 쉬운 지금 최근의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주들도 기술적 반등이 좀 오늘 나왔고요. 얘네가 몸통을 좀 만들어 놓고 끝냈어야 되는데 얘네는 뭐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니까 누가 대장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좀 만들어 놓고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윗꼬리가 좀 너무 긴 측면은 있네요. 얘네는 이렇게 채워가는 거 확인이 되어야 그런 다음에 매매를 좀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얘네도 뭔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겠죠. 또 한번 뭐 계약 연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면 그때 한번 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 한 거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은 어제 방송을 못 했으니까 어제 CJ시푸드를 저희가 이날,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랑 식품주 정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웰코롬보다 제가 CJ시푸드를 좀 더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날 종가 베팅을 들어갔었고, 사자마자 올라서 기분도 되게 좋았었는데, 얘를 마크가 표시가 안 돼 있네. 언제 샀지? 3,920원인가? 아무튼 이쯤 아마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괜찮죠,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는 모습, 그러다가 이렇게 가는 걸 좀 상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사자마자 종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잘 올라줘서 얘는 가겠구나 싶었는데 안 갔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사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깨고 투매가 나와가지고 매도 사인 드린 거는 3,750원인가 이쯤 되는데 계속해서 쭉쭉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이 정도 가격대에 좀 매도가 됐을 것 같아요. 아무튼 CJ시푸드 요날 사가지고 요날 11선 깰 때 매도를 손절 정리를 좀 하나 했고요. 이번 달 3월 달 들어서 첫 손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진카를 어떻게 보면은 낙주 매매라고 봐야 될까요? 대장주였죠. 뭐 대장주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상당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인데, 얘가 한지칼도 제가 이날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이런 식으로 윗꼬리 길게 달면서 거래량 좀 터지고 하면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뭐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때부터는 이제 매매 안 하는 게 좋죠. 조정을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얘가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69,200원에 매수 걸어놓고 있으라고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디있지? 한진카 69,200원에 뭐 10% 매수 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인을 드렸었고, 정확히 68,800원 저점 찍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매도가를 다 드렸습니다. 몇 프로씩 먹었지? 아무튼 한 9% 반등이 나왔네요. 뭐 이거 끝까지 다 먹지 못하고요. 절반씩 이렇게 매수해서 뭐 매수한지 정말 1시간 만에 좋은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낙주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한 기준은 이제 여기 이 11선 이음봉 매매라고 보셔도 되고요. 11선 올라오고 제가 이제 유일하게 쓰고 있는 기준선 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강력한 지지를 좀 보여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또 딱 닿을 것 같진 않으니 일봉상의 어떤 지지 저항 구간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받았던 요 구간, 그래서 69,200원 사인 드렸고, 반등 때 잘 매매를 하고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 뭐 요즘 저희 리딩반이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요런 멘트들 참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힘이 나니까 뭔가 칭찬받으면은 뭐 힘이 안 날 사람 없잖아요. 자주 해주시면 더 힘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희가 요날 샀던가, 아무튼 요 가격대 65,000원 가격대에서 좀 샀어요.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뭐 시장 빠질 때 이 차트만 보면 폭락이 있었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잘 밀리지도 않고 추세를 절대 깨지 않으면서 가는 모습, 얘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있는 것도 알았는데, 일단 오전에 시장이 너무 밀렸어요. 폭락이 좀 너무 나왔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부분을 일단 전량 매도를 했고요. 시장이 밀리는데 얘가 더 이상 여기서 밀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제 종가 부근에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한번 익절을 하고 재매수를 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기 매매에서의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뭔가 확인하고 자꾸 익절해 놓고 확인하고 다시 사고 뭐 이런 매매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일단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뭐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돌파 뭐 했다라는 뭐 괜찮은 소식이어서 시간에도 어쨌든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라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많이 뜨지 않을 건 알았고요. 다음 주에 갭 띄우고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또 않아서 좀 계속 좀 우상향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갭 띄우고 어떻게 흐름 만들어가는지 보면서 홀딩 할지 정리할지 좀 고민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HFR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거 언제 샀지? 4일날 35,800원 이날
샀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좀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뭐 KMW나 오이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좋은 종목들, 너무 무겁지 않고 그런 종목들 제가 고르느라고 얘를 좀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오전장에는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5G 쪽으로 수급이 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고가가 한 7%까지 갔었으니까 오늘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제가 홀딩 하려고 오늘 뭐 찔끔 먹고 팔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장만 받쳐준다면. 근데 장이 좀 너무 많이 밀리면서 이거는 일단은 좀 팔아야겠는데 이거 완전히 윗꼬리 쭉 달고 음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졌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조금 하던 대로 그냥 뭐 한 좀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서 정리를 안 하고 일단은 좀 버티고 버티다가 여기서 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조금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막 뭐 5% 6% 뛰기가 아니라 한 10% 20% 뛰기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봐서 웬만하면 좀 홀딩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좀 불안했고 일단은 오늘 이제 장마판에 지수가 좀 올라줬지만 장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혹시 또 이 가격대를 지키지 못하고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떨구면 상당히 좀 한 번 더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드랍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니까 제가 지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종목인 HFR을 일단은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수익을 챙겨 나왔으니까 한진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HFR 이렇게 세 종목 익절했고 어제 CJ시푸드 손절했어요. 이렇게 아무튼 마무리가 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종가에 다시 샀으니까 얘는 다시 보유 종목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뜨네 시간에가. 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리딩바는 오늘 이렇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뭐 이제 저희 리딩바도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고 분위기도 좋은데 확실히 보면 저도 리딩이나 개인 매매를 하다가 느낄 때 보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이나 뭐 폭락장 때 좀 굉장히 성적이 다른 뭐 분들에 비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가 보시면 이제 리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좀 성향이 단기 매매를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기 매매는 어떻게 보면 매매의 성향 자체는 공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매매 방법인 뭐 이제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 수익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 성향까지 더 또 공격적이어 버리면 물론 벌 때는 벌 수 있겠지만 진짜 부러질 때는 한 방에 부러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주식을 1, 2년 하고 큰 돈 벌어서 내가 이 시장 떠나버릴 거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몇십 년 혹은 죽기 전까지 내가 이 해야 될 주식이라는 것을 스트레스 받으면서는 하기 싫다라는 게 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 원칙의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익 매매를 하지만 보수적으로 좀 마음 편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좀 성향입니다. 그래서 뭐 약세장이나 뭐 폭락장 때도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큰 손실 입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폭락장인데도 벌었을 때도 저희가 좀 있었기도 했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대세 상승장 때는 사실 뭐 어떻게 매매도 웬만하면 다 버시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벌어놨던 거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폭락장 때 번 거 다 까먹고 마이너스까지 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벌 때는 뭐 누구나 그냥 버는 거니까 장이 안 좋을 때 특히 뭐 지금 최근 2년 이런 식의 장들 뭐 이럴 때 폭락장 때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존재 이유가 사실은 상승장 때는 크게 저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약세장 혹은 폭락장이 올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좀 뭐 분위기도 좋고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